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말엔 법령 읽기, 올해의 마지막 법령 읽기입니다. 정보조직법이고요. 제가 본래 이 전체 저희 이 11월, 12월 복습 스터디 과정에 대해서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도표를 공유했었는데, 그때 정보조직법을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조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1조부터 45조까지 있기는 한데, 이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다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오늘 하루에 싹 정리를 해도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대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거꾸로 진도 빼기를 하루 좀 더 진행을 해서요. 거꾸로 진도 빼기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보조직법은 오늘 다 끝나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보조직법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정리할게요. 자, 정보조직법. 네, 한참 우리가 공직자 윤리 관련된 법령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정보조직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행정사무의 체계적 능률적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의 개강을, 그쵸? 대강,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조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하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부처청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되려면 정부조직법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 부처청과 여러 행정기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청은 뒤에 나와 있고요. 이 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 다음 우주항공청이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청인데 이 청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복도시건설청, 그 다음 새만금 개발청. 그래서 가끔 법의 규정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으신데, 여기 법의 규정 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으로 만들긴 했으나 그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이 정보조직법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우주항공청은 최근 신설입니다. 24년 신설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 보조와 보좌 나와 있는 것들 아시죠? 자, 그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우리 일선 기관들 나와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대통령령, 요거 최근에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지방행정기관 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속기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에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기관 설치할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법률로 설치합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이것도 최근에 7급 선제에서 좀 보여요. 행정기관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 위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사무를 다시 밑에 있는 하급 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얘기 나와 있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하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입니다. 회의 소집, 이를 주재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다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이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이들은 국무위원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 실장은 정무직입니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정무직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처장, 정무직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서에 꽤 상세하게 써놨던 부분이어서 기본서로 제가 같이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련해서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부터 국무회의,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국가정보원까지 각각의 기구들을 쭉 주게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행정감독권,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감독하죠. 그 다음 부총리, 그 다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이렇게 쭉 두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무조정실 안에 실장님이 계시고요. 이 실장님 정무직이고요. 국무조정실에 차장님 계십니다. 그들 정무직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의 실장, 이분 정무직이십니다. 인사혁신처에 처장 한 명과 차장 한 명 두는데 처장 정무직, 차장은 고공단의 일반직 공무원. 법제처에도 처장과 차장, 처장만 정무직이 된다. 그 다음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찬가지로 처장 한 명, 차장 한 명,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공단 이렇게 들어가죠.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법령특강 통해서 당연히 국가공무원에 누가 정무직인지 쭉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 정부조직법에는 중앙정부의 메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무원들의 위치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6조의 행정각부, 사실 행정각부의 권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다 읽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26조의 행정각부 다해서 19개의 부 이야기했고요. 행정각부의 장관, 차관 하나씩 두고요. 그 다음 지금 밑에 보시면 2명, 2명의 차관, 복수차관제. 그래서 제가 복수차관제 순서를 요 법령시대로 안 하고 제가 제 교재에 써놓은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과문, 외구, 기보산. 이렇게 사실 복수차관제 도입되었던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여서 지금 보시는 과문외국 기보산 이렇게 해서 차관 2명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를 왜 굳이 했느냐?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로 국가유산청. 원래 문화재청이었는데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최근에 바뀌어서 제가 요거 한 번 더 체크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유산청의 청장은 정무직, 그 다음 차장은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국회직 8급에 출제가 되었던 정부조직법상의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제가 행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소속기관의 부속기관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행정위원회는 법률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화, 문, 외국, 기보산에는 복수차관을 둡니다.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 중에 장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이어서요. 맞고요. 부 밑에 주는 건 청이고요. 청은 국무총리 밑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밑에 청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자, 문제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의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법령 특강 했었는데, 법령 읽기 했었는데, 그때는 정부조직법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었어요. 이번에 정부조직법 같이 보면서 우리 교과서의 내용,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니까 정부조직법 읽어보면서 기본서의 각 부처들, 설명들 꼭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해주세요. 3장입니다. 아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네, 올해의 마지막 법령 읽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우리 거꾸로 진도 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오케이?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